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3. 노무현의 사상 중 지도자의 역할. 1. 앞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토론 문화가 꽃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심야 토론처럼 구경꾼들 앞에서 상대를 꺾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의 모순과 내 의견의 모순을 찾아 나가는 것이 토론의 과정입니다. 진실, 타당한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논리의 모순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토론입니다. 토론 잘하는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되었을 때 조직의 문화가 꼽히고 조직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2001년 10월 25일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연설. 2.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한결같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도자가 반칙을 하는 나라, 국민이 지도자를 의심하는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을 지키면 저절로 신뢰가 뿌리를 내립니다. 원칙이 살아있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어야 좋은 정책이 나오고 성공합니다. 실패한 정책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 27일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3. 리더십을 위한 개인의 덕목으로 신뢰, 공정, 성실, 절제, 헌신, 책임 등이 필요하고 지도자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실천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2003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1차 회의 발언. 4.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점은 정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신임 문제가 많이 거론되던 시기에 파병을 결정 발표했습니다. 제 지지자들의 절반이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듯이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겠습니다. 2003년 3월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발언. 5. 위기가 생기면 국민들은 지도자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위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국방, 치안, 경제, 비전의 제시, 조정과 통합, 위기 관리 등을 정치가나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3월 7일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발언. 6. 저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입니다. 정치 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한다는 비관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의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때도 그랬고 1995년 통합민주당이 분당될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 정 후보는 공동정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당시 저를 돕던 많은 분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 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는 패배를 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전의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는 파병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03년 4월 2일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 7.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힘 있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힘 없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체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할 때는 그 누구에게 혹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 오직 국익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심을 잃는 순간 이 나라는 집단과 집단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통치는 다릅니다. 비판자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2003년 5월 8일 어버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8.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제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9. 저는 앞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리더십은 몇 가지 편법적인 행사나 또는 위압적인 그런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2004년 2월 20일 취임 1주년 KBS 특별대담. 10. 저더러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방송 뉴스를 봤더니 대통령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를 합니다. 제왕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과 위엄이 필요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 못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발언. 10일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중략. 지금 저희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성공이나 평가에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역사의 평가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 시대가 제게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열정과 성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 12. 이번 대선의 쟁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쟁점이야 당연히 시대 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요, 경제하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번 15대 대통령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 정신이 전부 경제였는가?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제1등 단골 메뉴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시대 정신은 각기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이 뭔지를 답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약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본인의 생각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이 시대의 시대 요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치관의 결정적인 어떤 뒤집기가 아닌 한 정비를 가치관의 결정적인 어떤 뒤집기가 아닌 한 정비를 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좀 잘 알고 그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가, 가치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특히 정치를 좀 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취임 4주년 대통령과의 대화 발언. 13. 정치는 장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석과 수읽기, 거기서 나오는 장깨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런 것에 기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 보고 대단한 전략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치밀한 분석과 수읽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은 그렇게 정치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8일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드리는 글. 14.
지도자는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춘 확신형 인간이라야 됩니다. 물론 절대주의는 안 됩니다. 지각 없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통찰력 있는 확신, 타인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결단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지요. 금방 결단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이고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신뢰할 줄도 알고 또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잔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사람이 신뢰성이 아주 해롭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신뢰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 포럼 특별 강연 15. 정치 지도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통찰력이다. 통찰력은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다. 꼭 필요하다. 그래야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낡은 이념에 매달려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조적인 주장을 한다. 변화된 사실, 역사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간적인 신의가 있어야 한다.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한다. 2007년 6월 13일 한겨레 특별 인터뷰 16.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1일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대통령 참여 정부를 말하다. 17.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대통령이 역사의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즉 스스로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으로 어렵고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 11일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대통령 참여 정부를 말하다. 18. 나는 다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표일의 풍경을 꿈꾸고 있다. 그날에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밝은 함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한 곳은 웃고 다른 한 곳은 우울한 그런 풍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축하객들이 만면의 웃음을 하나 가득 머금고 경부선으로 또 호남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 그런 대통령, 스웨덴의 전 수상이었던 팔메의 이미지를 꿈꾸어 본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던 수상, 국민들이 손을 내밀면 닿을 곳에 있던 지도자, 결국은 경호원 없이 영화 관람을 한 후 지하철을 타려던 중 불의의 암살을 당하고 말지만 이제는 좀 그렇게 낮은 곳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다. 경호원 한 명도 없이 남대문 시장에, 자갈치 시장에, 대구백화점에, 금남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대통령. 그것은 정말 나의 소박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147쪽 19.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작은 행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을 상하고 분노하는 사람. 지난날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싸움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직업 선수가 되었고
대표 선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자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라는 안목으로 보면 승패라는 것이 분명한 것도 아니거니와 정치에서의 승리라는 것도 조금만 길게 보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폭과 깊이에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선수를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싸움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홈페이지 게시글 좋은 글 하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민의 역할도 그렇게 길지 않은 하여튼 뭐 그러고 사람 사는 세상까지 함께 읽을까? 일단 분량 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